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이 10년 동안 이게 내부적인 어떤 문제점만 있었던 게 아니라 외부적인 문제점도 있었으니 바로 제가 이야기했죠. 서세동점 속에서 이 외국 상선들이 자꾸 와서 통상을 요구한단 말이야. 근데 이때 흥선대원은 바로 통상수교 거부 정책을 추진하고 있더라. 자, 그 과정 속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한번 보잔 말이에요. 자, 순서를 보세요. 지금 병인박해, 제너럴 셔머노, 병인 양요, 그리고 어페르트 남현금 도시도, 그리고 신미양요. 1, 2, 3, 4, 5번. 일단 순서 일단 봐두시고요. 자, 이게 왜 벌어졌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시 천주교라고 하는 서학, 여러분 배웠죠? 천주교, 지하타 지내지 말래. 이거는 유교적인 어떤 우리 어떤 문화의 정면으로 배척하는 겁니다. 자, 이러면서 천주교에 대한 탄압이 들어가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병인년에 1866년에 일었던 천주교 신자 박해라는 거예요. 자, 이 천주교 신자 박해의 과정 속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바로 천주교 박해의 과정 속에서 프랑스 신부가 죽게 됩니다. 프랑스 신부가 죽게 돼요. 자, 이러니까 이 프랑스가 이 사실을 알고 What? 하면서 군대를 보내는 거야. 이 미개한 것들이 우리를 건드려? 미개한 것들. 그 당시 서양인들이 우리 동양인들을 바라보는 관점은 딱 그 관점이었거든요. 이 미개한 것들이 우리를 건드려? 라고 하면서 쳐들어오게 되는 사건. 요게 이제 나중에 이제 병인 양요 같은 해예요. 1866년 바로 쳐들어옵니다. 요 모습. 근데 병인 양요 일어나기 전에 또 한 번 난리가 벌어집니다. 바로 이건 제너럴 셔머노 사건. 이 제너럴 셔머노 사건은 여러분들 어디서 벌어지면 이건 평양이에요. 평양. 이것도 똑같이 1866년인데 평양에서 벌어진 사건이 되겠습니다. 이건 이제 이 제너럴 셔머노는 미국 배. 자, 미국 배인데 대동강 쪽으로 들어온 이 배를 우리가 또 이렇게 또 사람들이 좋잖아요. 잘 대해줬단 말이야. 대해줬는데 이것들이 밤에 몰래 육지에 내려가지고 이 마을을 쑥대밭으로 만들어놨네. 이쯤 되면 또 참을 수가 없죠. 우리가 또 한번 이렇게 잘해주다가 또 이렇게 확 돌면 무섭거든요. 그래서 결국 이 제너럴 셔머노와 그 선원들을 다 불태워버립니다. 네, 다 죽었다는 이야기죠. 이 사실을 또 미국이 알면서 경악을 하는 거. What? 하면서 또 이제 쳐들어오겠죠. 그게 나중에 이제 좀 몇 년 지나서 1871년에 벌어지게 되는 신미양요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건 나중에 좀 설명드릴게요. 어쨌건 병인박해, 그 다음에 제너럴 셔머노 사건 이런 것들이 연달아 벌어지는 과정 속에 드디어 프랑스가 쳐들어오네요. 이게 바로 병인 양요가 되겠습니다. 이 병인 양요가 벌어진 이 무대는 어디였냐면요. 바로 강화도가 되겠습니다. 강화도. 위치 일간 잘 봐두시고요. 정말 이게 버티기가 참 어려운 게 뭐냐면 무기가 너무 좋아. 프랑스 무기가. 딱 조준해서 빵빵빵 쏘니까 휴 만만치 않았죠. 그죠? 우리는 포를 쏘면 뿅 터지지도 않아요. 우리는 이렇게 쇳덩을 던지는 거거든요. 이러니까 게임이 되겠냐고요. 엄청나게 많이 죽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버틸 수 있었던 건 뭐냐면 끊임없이 군병력을 댈 수 있다는 얘기죠. 죽으면 또 들어가고 죽으면 또 들어가고 이런 모습들 가슴이 너무 아파요. 그렇게 해서라도 지킬 수밖에 없는 그 현실이 너무 가슴 아픈 그런 모습들입니다. 자, 그 과정 속에서 이 양헌수의 정족산성에서 큰 대승을 거두게 됩니다. 정족산성에서 대승을 거두게 돼요. 이러면서 결국 프랑스가 물러나게 됩니다. 또 양헌수뿐만 아니라 이때 문수산성을 지키고 있었던 한성근 활약도 일단 기억을 좀 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이 정족산성에서 이 양헌수 부대가 승리하면서 프랑스는 돌아가게 되는데 잘 돌아가야지. 나쁜 진짜 누가 미개한지 모르겠어 진짜. 이때 우리의 어떤 문화유산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외교 장각을 약탈해 갑니다. 외교 장각을 약탈해가는 이런 모습들이 있다라는 얘기죠. 우리의 문화유산을. 결국 나중에 이제 결국 요 근래에 다시 외교 장각을 다시 찾아왔어요. 근데 우리의 소유는 아니고 여전히 프랑스 소유고 프랑스가 우리한테 임대를 식이고 이게 왜 임대야? 훔쳐가는 거. 여러분들 뭐 프랑스의 루브르 박물관, 영국의 대형 박물관 뭐 이렇게 엄청난 문화유산이 있잖아요.
부끄러운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외국에서 훔쳐온 거 전시하는 거, 그거 작물 아니야? 그게 뭘 이렇게 자랑스러운 거야? 원래 위치에 돌려줘야죠. 그게 바로 문화인이고 그게 바로 문명인들의 모습들이 아닐까? 또 한편 이런 것도 있어요. 돌려줬을 때 그게 과연 잘 보존될 수 있을까? 그걸 보존할 수 있는 능력들을 가지고 있는 걸까? 이런 것들을 한번 좀 둘러볼 필요도 있다는 것이죠. 그죠? 어쨌건 여러분들 외국에서 훔쳐온 걸 이렇게 전시하는 그 모습 자체가 썩 건강한 모습은 분명히 아니다라는 거 일단 여기까지만 여러분들 좀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어쨌건 이 모습으로 이제 결국은 강화도를 지켜낸 거예요. 강화도가 옛날에는 정말 이거 마지막 보루였는데 지금은 최전선이 되고 있는 거야 지금. 그죠? 자, 그런 과정 속에서 1868년도에 야, 이게 지금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는데요. 이 오페르트라는 사람은요, 여러분들 이 독일인이에요, 독일인이고요. 이 남연군은 어디 있었냐면 바로 충청도 이 덕산 이쪽에 이제 있는데, 이 남연군이 누구냐면 바로 흥선대원군의 아버지예요. 그 아버지의 시신을 탈취해가지고 우리랑 통상할래 안 할래라고 협상을 한다. 이거 여러분, 이건 지금도 이건 말이 안 돼요. 그죠? 누가 도대체 미개인이고 누가 도대체 야만인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아버지 시신을 훔쳐가지고 가가지고 우리랑 통상할래 안 할래 이런 말도 안 되는 짓들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결국 이 지역, 충청 덕산 지역에 있는 이 주민들이 이걸 막아내요. 결국 실패하게 되면서 흥선대원 정부는 뭐 열받았죠. 야, 이것들 진짜 이거 짐승만도 못하는 거구나 라는 생각이 더욱더 통상수교 거부 정책을 강화시키는 어떤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겠죠. 그런 과정에서 이제 또 몇 년 지나서 1871년도에 이 제너럴 셔먼 사건을 빌미로 해가지고 미국이 쳐들어오게 됩니다. 역시 그 무대도 역시 마찬가지로 바로 강화도였습니다. 똑같았어요. 프랑스 때처럼 정말 어제연이 프랑스와 맞서 싸웠듯이 이 신명에서는 양원수가 정죽 선생이 병인이었던 프랑스와 맞서 싸웠듯이 이번 미국한테는 어제연이 이 미국과 맞서 싸우는 그런 모습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광성보에서 어제연을 중심으로 한 그 수많은 이름 없는 사람들이 쓰러져 가면서 지켜내려고 했던 나라. 그 나라가 바로 지금 여러분이 살고 있는 그런 나라입니다. 결국 이제 그런 어떤 그 엄청난 희생 속에서 지켜내죠. 지켜내고 결국 미국은 물러가게 되는데, 물러갈 때 뭘 또 훔쳐갔냐면 또 이제 장수 깃발, 수자기를 또 훔쳐가요. 그래서 미국 해군 박물관에다 전시 뚝 해놓고 있다가 결국 우리가 지금 또 이제 찾아오는 그런 모습들을 지금 보이고는 있습니다. 어쨌건 이렇게 미국까지 물리치고 나서 이제 흥선대원이 뭘 세웠냐면 바로 척화비를 세웁니다. 이런 짐승들과 우리가 화의를 하자, 통상을 하자 이렇게 얘기하는 건 이건 매국노들이다. 매국노들이라고 하면서 전국에 애들과 우리 맞서 싸울 것이다. 결연히 싸울 것이다. 라는 그 의지를 보여주는 척화비를 도동도동 세우고 있다라고 하는 거 기억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와, 정말 흥선대원군 집권 시절에 정말 엄청난 일들이 많이 있었네요. 그죠? 내부적인 이런 개혁을 해야 되고 외부적으로는 이제 외세를 또 막아내는 어떤 그런 모습들. 하지만 어쨌건 결국 최익현의 탄핵 상소를 통해서 흥선대원군은 물러나게 되더라. 이러면서 고종이 친정을 하는 시기로 접어드는데, 자, 과연 흥선대원군의 아들 고종은 어떤 모습으로 정치를 해나갈까요? 기다려보겠습니다.